혹시 책을 읽으면 어차피 다 까먹는데 시간 들여서 책을 읽으면 그럼 살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제 생각은 그런데 기억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일을 잘 기억 못 해요. 어차피 까먹는 인생이었는데 뭐 살았을까? 그냥 내가 다 기억하는 일만 다 압축적으로 살면 좋을까? 저는 인생 그렇게 가치관을 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과 했던 수많은, 그러니까 뭐 페북이나 어떤 사진이 나를 봤을 때나 기억하는. 근데 어떤 거는 봐도 기억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의미가 없느냐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교육에서 기억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기억하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해했니 많니, 뭐 생각했니 많니, 그걸 기억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기억 못해.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했어?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런다든지.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저기, 디킨스의 소설도 보면은 제일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교장. 그러면서 늘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거.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라기보다는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실제로. 막. 근데 지금은 전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서는 그런 교육은 지금 기억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속독, 속독도 괜찮아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좀 천천히 읽으라고는 해줄 수는 있어요.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읽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왜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여행을 갈 때. 그쵸? 그거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좀, 막,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데, 막, 정신없어. 축하고, 축하고, 축하고. 막 이렇게. 근데 책도 빨리 가면 어떤 건 놓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이게 새소리도 들어보고, 강물에 발도 담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책도 좀 천천히 보면은 빨리 갔을 때보다 안 보이는 것들 좀 보이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라고. 근데 부정하면 안 된다는. 너 너무 빨리 읽어서 이해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고 빨리 가도 좋은데 이런 책은 좀 천천히 읽어봐. 그리고 어떤 책들은 또 빨리 읽는 게 능력이에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요지를 쉽게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좋은 능력입니다. 근데 어, 그래서 긍정해주면서 또 좀 천천히 가도 좋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건. 책만 읽으면 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들려요. 우리 애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책 매일 잘 읽다가 힘들어하면 한동안 멈추고 그것도 이제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아이하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느닷없이 부모가 야, 너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책 읽는 게 많이 힘드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가 존중받으면서 자기 의견이라는 게 수용되는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아니면 엄마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는구나. 이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정말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아이 얘기를 좀 듣는, 그러면 오케이, 2분, 5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아이가 뭐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읽어볼게요. 어떤 책이냐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알겠죠? 너무 많지 않을까? 거꾸로 해주는 얘기를. 너무 짧잖아. 이런 얘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예. 거꾸로 좀 하세요. 거꾸로. 매일 책 읽는 것도 사실은 뭐 꼭 저는 강요를 안 하거든요. 쉬고 싶을 땐 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 뭐 어렵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한 15분 정도는 그래도 읽어라. 책은. 뭐 이런 얘기는 들려주죠. 그건 선택은, 그러다 보면 지가 뭐 15분이 아니고 뭐 1시간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15분 다 끝나고 멈추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서운하게 보시는 거지. 야, 15분 읽는다고 하더니 진짜 15분만 읽고 딱 멈추네.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아이 미래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그냥 15분 읽겠다고 15분 읽었으면 잘한 거니까 잘했다고 해줍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그 기억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만 좀 우리 삶의 의미는 기억 어떻게 보면은 기억 너머에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 저 밑에 있던 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련하게 올라오는 그런 거죠. 네, 아이가 낯가림 옆에서 읽어주는 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옆에서 있는 건. 그건 또 아이가 인터넷으로 하다가 딴짓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아이가 이제 어리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부모님하고. 근데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옆에서. 아, 딴짓하고 있다. 대부분 딴짓 할 수 있거든요,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계속 집중하는 애가 없어요. 예.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 복싱장 가서도 얘기하던데 거기 와가지고 방학에 애들 많이 오는데 방학이면 코치님 어디 가고 이러면은 안 해. 이 자기 운동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 눈에 안 보이면. 근데 그게 뭐 엄청 근데 그런 단계에서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게 그거 강요해가지고 무조건 해. 이런 건 교육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어, 이 자기 절제라는 게 사실은 어른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뭘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저는 좋은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긍정 볼 수 있도록 벌써 들어올 때부터 부모님께서 짜증이 나신 경우를 저 몇 번을 봤어요. 들어오는 와중에 예를 들면 애가 좀 더 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죠, 저는 왜 그런지는. 근데 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했던 거를 인정해주고, 오, 잘 읽었다. 집중 잘하던데? 어, 예를 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작게 해주는 거예요. 뭐, 오늘 88점이야.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었네.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80점 이상으로 뭔가를 해주면, 아, 부족한 걸 좀 있어 인정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긍정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네.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 아이 고칠 점을 막그 리스트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옆에 있는 건 괜찮고.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는 조금씩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게 최전선이고 아이 스스로 읽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낮은 거를 읽기 시작하고 저도 거의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읽을 때 예를 들면 조금 고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읽고 또 쉬운 책도 읽고 일상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칭찬해 주는 거는 고전 갖고 와가지고 어려운 책도 읽는 걸 칭찬해 주는 거죠. 그게 일주일에 2번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잘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고전을 읽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어려운 거를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자꾸 인정받아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같이 뭐 어디 도서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컵숍에 가서 같이 책 읽어볼래? 그러면 엄마하고 있을 때는 어려운 책들 갖고 와. 대신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읽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선 보이는 거고, 잘 읽었어.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지. 우리는 자꾸 아이가 성장하는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성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긍정해주는 게 성장이지. 그 행위를. 거기서 막 비판거리 찾고 평가하고 이런 거는 꺾어버리는 거. 2분 시작해서 계속 2분으로 끝나요? 학습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읽어주는 건 잘 듣는 편인데 스스로 글책을 안 봐서 하면 약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학습 만화 읽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행동이 뭔가 이제 부정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2분, 그러니까 2분 읽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늘지 않는다. 그럼 뭐, 그것도 2분이라도 읽는 게 어딥니까? 2분을 꾸준히 읽으면 부작용 없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학습 만화도 애가 너무 읽고 싶으면 그것도 들어주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조율을 해서 불만족스럽지 않게. 저도 학습 만화 아이가 제 생각에는 도서관 가가지고 다 읽었어요. 만화책. 도서관 가면 학습 만화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여튼 도서관 가가지고 같이 책을 읽다가도 어디로 샜어. 어디 갔지 하면 어린이 도서관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책을, 그걸 다, 아마 제일 많이 읽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 이렇게 많이 읽었냐? 이러면서 그냥 이제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다음에 조금 저기, 잘 읽긴 했는데 이 책을 조금 더 읽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자체를 이제 굉장히 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면 그건 어떨 때는, 어, 야, 그래도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그걸 읽냐.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그거 많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것이 부정당하고 그거 아니고 이거 해 이러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의지하고 거꾸로. 제 말씀이 좀 말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아주 잘 읽는 거, 푹 빠지는 거 엄청 칭찬해 주세요. 근데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도 들려주면 좋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판타지 푹 빠져 있어. 잘하고 있어. 더 좋은 얘기들 많이 읽어. 긍정해주면서, 그리고 이런 책들도 조금씩 읽고, 그리고 좀 잘하고 있다.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둘 다 긍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뭘 하나 하고 있는 걸 부정하고 뭘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영어 책은 두꺼운 것도 잘 읽는데, 한글 책은 두꺼우면 일단 그러면 좀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네.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어려서 영어 책에 영어 막 그게 사실 순서가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모국어가 제일 우선이에요. 모국어가.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 그걸 풍성하게. 그걸로 어쨌건 사고는요. 두 개로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의 랭귀지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얻든지 뭐 의사소통할 때 그 사람이. 근데 사고는 논리적 사고는 모국어를 해요. 모국어로. 외국어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어휘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너무 영어 책을 막, 그래서 저는 굳이 어렸을 때 영어 책보다는 한글 책으로 좋은 거. 근데 그것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영어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을 훨씬 더 인정받고. 근데 한글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읽고 있는 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긍정해 주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이가 한글 책을 좀 두려워한다라는 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또 자기가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거는 그거에 비해서 다른 애들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의 판단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 있으니까 그걸 좀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아이들은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평가받고 이런 거 조금 부정적이다 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고전 읽기를 처음에 아이들이 다 싫어해. 이 말 자체가 싫어가지고. 고전과 수학. 와, 이건 진짜, 제일 싫어하는 쌍으로 두 개를 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일단 들어오면 제가 또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저희 몫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가,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질문은 어린이 문고, 만약에 단계가 그거는 저하고 좀 제가 처음 하시는 분은 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저도 우리 아들이 2학년 때 해저이말리를 읽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파주 출판단지에 가가지고 그 서점에서 또 그걸 사고,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두껍고 그런데, 근데 그걸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2달에 읽었어요. 그거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근데 엄청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어, 아마 아이가 좀 힘들면 천천히 읽으면 끝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다 읽은 게 성취예요. 읽어서 내용이 뭐 다 이해하는 게 성취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0분의 1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이 즐거웠다고 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이 행위, 이 책 읽기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다, 어떤 뭐 어려운데 이런 이제 외부적인 틀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진짜 너무 수준을 뛰어넘는 걸 읽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건 좀 말려야 될 일이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엄청 말리지는 않아요. 너 수준에서는 안 돼. 나중에 읽어. 이렇게 해주지. 근데 그래도 뭐 꾹꾹 읽겠다고 하면 읽어봐. 이렇게 하죠, 사실은. 읽어봐.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때도 그거 봐. 그래도 읽겠다고 한 게 기특하네? 이렇게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네. 그리고 예상하는 게 있으면, 내 아이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네버랜드. 근데 아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면은. 한번 읽어볼게. 그럼 칭찬해주고, 어려울 텐데? 근데 나중에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래도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행동이 늘 패배가 되지 않도록, 이게 실패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어떤 선택이 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늘 문제는 부모님, 우리 어른들의 어떤 이제 판단 기준, 아이하고 동떨어진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뭐 도킨슨의 어떤 뭐 책을 읽었다든지, 뭐 어려운 책을 읽었다 쳐봅시다. 한 권을. 이해를 거의 못했어요. 부작용이 있느냐? 사실 크게는 없어요. 대단하다고 해주면. 그 중에서 일부를,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우리 아들도 그거, 누구야? 갑자기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 나온 수식이랑 이런 건 과학책에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걸 하고 싶대요. 그거는 지금 이해를 못 해. 괜찮아.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빼버리면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노상 잘난 척 하려고 어려운 책을 자꾸 접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거 안 읽어도 된다고, 이런 책도 읽어봐, 이렇게 권해줄 수는 있겠어요. 수학에 대한, 그래서 저를 만난 애들이 어떤 애는 수학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학 재밌고 뭐 좋아하게 된 애들도 덜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왕세우를 알면 제일 좋은 거는 제 책을 접했던 애들은 좋아요. 수학 감각이고 방학 특강 했고 그러면은 약간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아이를 설득할지는 부모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아이하고 어떤 얘기를 인정해주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네가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엄마가 심사숙고해서 본 건데, 그래도 이렇게 왕새우 TV도 알려주시고, 어떤 애들은 제 TV 구독하면서 이분이야 하면서 들어온 경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설득할 건지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각 단계가 6개월이에요. 네,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렇죠? 네. 하여튼 유익했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안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한쪽으로, 약간 제가 볼 땐 좀 획일적인, 다양성이 좀 없고,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호메로스의 책이나 고전, 이런 신화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접하는 게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고전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막 문학, 국어 하면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그냥 인류 보편의 어떤 인간이라고 보면은 아주 탁월했던, 아주 고대였던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 좋은 학교들은 다 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민사고나 이런 애들 보면은 저기 그리스 비극 같은 거, 뭐 호메로스 책 이런 걸 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더라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 고전을 또 중요시하고 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좋은 학교들은 고전의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대비하는 커리큘럼도, 시설이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주 검증된 어떤 그런 것과 그의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주니까, 다양성.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앞서가죠. 그런 학교들이.
네, 여기 또 질문이, 네, 제,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이러던데, 요즘에? 네, 고전교육 덕분에 고전 접하고 계기가 돼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 같이, 예, 해서 아이들이 고전을 읽기 시작하고, 또 책 좋아하고, 또 그 배경에는 또 약간 삶의 여유를 줬을 때 가능하다, 그게. 근데 그 가치관이라는 게 주변하고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근데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고 나중에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돌아가는 애들 학원 막 엄청 다니고 공부를 엄청 하고 이러지만 너무 중고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봐도 대학생도 그렇지만 너무 뭔가가 너무 기초 같은 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뭐 자발성도 너무 떨어지고 애들이 뭐랄까요, 참 그게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자기 길을 못 간다라는 거지. 확신 있게 자기 길을 남들이 안 간 길을 가겠다라는 걸 너무 못해요. 20대에도 30대에도. 근데 뭐 인생 사는데 공부가 사실 공부를 먹고 사는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아니면 뭐 학원 강사 선생님이든지. 근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20대부터 결정될 건데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고 탁월하게 하는 거. 그때는 이제 생각하는 힘이나 책을 읽는 거나 기본 태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예전에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 아니고. 근데 또 주변에서도 하여튼 딱 보면 그게 어떤 애가 될 놈이고 안 될 놈인 게 딱 보이긴 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뭐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약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제일 답답한 건 재산 물려주는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 재산으로 자식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중세적 봉건적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재산 물려주려고. 그게 아니고 내 아래에 있을 때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얘가 능력이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로 내가 물려주는 걸 그걸 물려줘야지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면 부모 재산 탐하는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나중에서 관계는 다 어그러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 네, 문화철도 9771이네. 9999 업그레이드 버전이신가 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뭐랄까요? 이게 총체적이에요. 인간은 전인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교우 관계, 친구,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그렇죠? 이 사회와의 관계도 있고 약간 물리세계와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커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육체는 제일 중요하다. 육체의 성장은 아직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공부야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인데 육체적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먹이는 거, 또 일상생활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거치면서도 뭐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밸런스를 맞춰 그런 애들이 더 활기차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음악을 한다든지 제가 중등하면서도 걔가 만점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괴물이라고 했다던데 공부 사교육을 안 해요. 이제 고등학생 됐지만 전교 1등이죠. 근데 음악을 해요. 밴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잠도 많이 자고.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 중학교 때 공부 못 하는 애들,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다 공부하는 척. 그런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자기 밴드하고 음악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그 다음에 수학 필요할 때 하고, 자기 스스로. 물론 저한테 이제 중등수학이랑 이제 고등수학을 배웠는데, 아, 하여튼 달라요. 적극적이고, 생각도 다르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애들이.
책은 주체성을 좀 길러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섭할 것 같잖아요. 책을 막 계속 캐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릿속에서 뭐 생각이 나름대로 계속 그게 꾸준하게 몇 년을 한다고 하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판단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수학 감각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제가 또 중등이나 뭐 필요한 책들도 조금 내볼 생각에는 있어요. 약간 지금 애들이 배우는 것이 조금 약간 그런 것들도 보이니까 그래서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라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쓰는 책이 쓰여지는 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토요일 저녁은 뭐 일이 없으면 매주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괜히 시간이 되면 그리고 수학과 고전을 들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점검도 해보고 아이들이 잘 오는지 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뭐 그런 거 또 팁 이런 것들도 좀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학기가 신청자가 제일 없더라고요. 없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서 주변에 좀 필요한 친구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왕새우. 예,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중간에서 그만뒀다고 해도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더 수학이 싫어진다거나 아니면 책 읽기가 더 싫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주말에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 정상적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인배를 끼쳐드려서 네, 들어가세요.